진주로 도망간 아내의 절친. 같이 문신도 했던 우리 우정 영원하자. 피자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드렉스를 하자고 그랬지. 돈을 달래. 돈이 이제 구하잖아. 그러다 마약을 손을 댔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대에서 포기했는데 거의 식물인간이었죠 거의.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의 정PD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다 하지 못했던 나머지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난 영상의 의뢰인을 만나러 가보시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추적에 도움을 주시는 인터넷 비교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뢰인들에게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추적을 해드리고 있는, 어디서 돈을 버는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광고 수익과 스폰서들이 광고비로 지급해 주시는 돈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추적에 도움을 주신 인터넷 비교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 같이 결혼하신 분들 몇 분이? 정보회사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3명. 자, 함께 결혼식을 한 3명의 신랑, 신부들은 모두 친척, 친구들인 상황에서 신랑들은요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하고 강주다 보니까 친해져 버린 거예요. 다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아까 그 안 들어오는 저기는 나랑 결혼했던 사람이랑 친구인 거고, 동생은 결혼정보회사 그 와이프랑 사촌이면서 친구고, 그리고 동네가 다 가까워요. 그리고 서로 다 알고 지인들이고. 먼저 진주로 도망을 가버린 이 의뢰인의 아내. 그렇다면 나머지 2명의 아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결혼하셨던 분이, 그분은 그러면 잘 살고 계세요? 같이 결혼했던 3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와이프의 오래된 친구, 같이 문신도 했던 우리 우정 영원하자, forever 뭐 이런 식으로. 진주로 도망간 아내의 절친이었다는 이 여성. 팔에 똑같은 레터링 문신을 새길 정도로 이 2사람은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나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의 신랑과 결혼을 하고 한국어를 공부한 뒤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예 안 들어왔고 입국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이 여성.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예 안 들어왔어요? 네. 근데 왜 안 들어왔대요? 그냥 오기가 싫었대요. 그 이후로도 통화를 했어요. 이 여성분이 안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말고 혹시 뭐 비자까지 다 받고 제가 물어보니까 비자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사관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뒤로 문자 보내고 한국 안 간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하던데. 그걸 또 보낼게요, 문자 하나. 안정된 일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 대체 이게 무슨 개같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변명을 합니다. 대체 결혼을 어떤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상대 남성을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는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문자죠. 정말 너네 착한 사람이다. 미안하다. 안 들어오고 나서 그 말 하더라고. 그걸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그 카톡은. 그런데 다른 2명의 여성에 비해서 이 여성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거 없었죠, 생각 있을 때. 근데 이제 얘가 맨 처음에 이제 안 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일 먼저 비자가 나왔는데 안 온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재추진해준다고 사장이 뭐 돈 받아갔다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사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네. 그래갖고 한 500 빌려줬죠. 그 돈은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가왔죠. 그 사장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업체에 대해서 그 뭐 보상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좀 못하죠. 왜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이 업체의 사장. 아니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았길래 이 결혼업체의 사장이란 사람이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걸까요? 비트코인을 한번 3억을 잃었다가 그 다음에 또 3억을 했는데 압류까지 또 들어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이 이제 구하잖아요. 그러다 마약을 손을 댔더라고요. 마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게꾼이라고 하죠. 그 전에 한번 받아서 던지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받으러 갔는데 그게 이제 촉보가 돼서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양이 3kg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았죠. 경찰서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 사장은, 남자는 감옥에 가 있고 그 여자 사장은? 근데 뭐 맨날 울고 불고 뭐 저기 한번 면회도 가고. 소송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 제가 일하고 버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엮이고 싶지도 않고요. 결국 업체 사장이란 사람은 감옥에 갔고요. 업체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졌고요.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 또 한 명은 그 국제결혼 해준 회사의 사장 와이프의 친언니예요. 우리 와이프하고는 또 사촌이고.
도망간 아내의 사촌, 업체 사장 와이프의 친언니였다는 이 여성. 성격이 정말 좋고 막 그 요리도 잘하고 한 줄 알았더니 들어왔는데 일주일 내내 일만 해. 저기 어디 밭일을. 체력이 좋거든요. 주말엔 좀 쉬면 안 되냐. 주말도 일한다. 그럼 주말을 하지 말자 막 싸우면서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답이 없는 거죠, 결론은. 그 여성은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 와이프 나가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나갔죠. 지금 아마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가 가출을 하면서 이 여성 역시 사라집니다. 계획적이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상황. 같이 계획을 하고 여행을 가는 건 많이 봤지만 같이 계획을 하고 가출을 한다는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죠. 정말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출 여성의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얘는 거의 막 우울감에 있다가 얘기해도 될까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겹쳐 아내가 가출한 뒤 뇌출혈로 쓰러져 버린 피해자.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은 없었고요. 의사들은 모두 이 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 좋아하고 진짜 말 많고 활발하신 형이죠.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거의 식물인간이었죠. 그래서 전대에서 포기했는데 여기 강주 센트럴병원 와가지고 다행히도 깨어났어요. 현마비 왔어요. 그래서 왼손은 영원히 못 쓸 거고 지금 다리 한쪽이라도 회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결과가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좀 처참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속도는 느리지만 회복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 다리의 감각은 돌아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 앞으로 오른팔을 쓰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그 쓰러지셨다는 지인분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5시에 6시에 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가시죠. 저희는 이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고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형이 자주 올라오고 해도 이제 가고 오픈해갖고 자리 잡고 있어. 자주 못 왔어. 사람들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어디냐. 찹친 좋아했어. 언제 쓰러지신 거예요? 6월 말이었나? 7월 모레. 4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송이 되던 도중 뇌출혈이 발생해서 의식을 잃었던 상황. 다행히 깨어났지만 간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면회 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조금 돌아오고요. 그때는 기억도 없고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기억 돌아오고요. 치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자주 가려고 했는데 가면 저도 우울해질까봐. 근데 요새 좀 안 가세요. 나가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내가 우울감이 되게 심하더라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 나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한 1년간을 그렇게 쌓인 거죠. 한 번에 터진 거죠. 그 여자가 도망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형 여자는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계속 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시면 형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죠.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각본 썼어요. 각방을 쓰셨어요? 네. 코 본다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약이 있어. 약을 보니까 피임약이야. 그리고 또 어느 날 그러고 잭스를 하자고 그랬대. 돈을 달래. 돈을 요구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지갑에서 돈도 훔쳐갔어요. 아 진짜? 관계를 얘기하면 그거 하자고 돈을 달라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랬나요 진짜? 네. 우리 사진집 올려라 결혼했어. 페이스북에 우리가 항상 요구했던 게 안 올려. 절대 못 올려요. 원래 안 올렸지? 끝까지 안 올렸어. 애당초 목적이 다른 데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지. 남편을 기망하고 도망을 가서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서 반신불수라는 이 남성의 인생을 완벽하게 망가뜨린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딘티화. 1993년 12월생입니다. 베트남 북부 하이정 출신입니다.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피해 남편은 고칠 수 없는 장애가 생겨버렸고요. 인생이 망가져버렸습니다. 이 여성을 보신 분 혹은 이 여성에게 피해를 입었던 분이 계시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더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해 남편이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집 나간 아내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고통받는다.
저녁은 먹었어? 응. 밥 잘 나와? 응. 나중에 형 가게 와라. 누나랑. 응. 형이 맛있는 거 줄게. 나중에 태어나면 응. 형 집에 자주 있어. 알았지? 응. 형도 그 정도 되면 자리 잡혀갖고 시간 많이 날 거야.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생각해. 응. 어차피 지나는 거잖아. 그치? 응. 네가 빨리 나와갖고 형이 옆에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응. 형도 빨리 자리 잡아놓을게. 알았지? 응. 지금도 많이 하는 거 같죠. 그쵸. 나 진짜 힘든 길을 선택하신 거라고. 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딱히. 도망간 여성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뭐 솔직한 마음으로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벌 받을 거라고. 이게 지금 제 심정이죠. 목적이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호구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모두의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나는 속성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연애 결혼해서 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 이상한 사람들이 물 흐리네,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모든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